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자,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같이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진보 달마대사 별명 괜찮습니까? 뭐 제가 만든 건데 네. 이제 다 써먹어. 유통기한도 지났고 바꿀까 해요. 아유,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별명이 있을까요? 충청도의 힘. 충청도의 힘? 네. 뭐 대선 도전하십니까? 뭐 이번에 충청권의 그 예. 금강벨트가 예. 너무나 빛나고 아. 너무나 그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내주셔서 아하. 충청도인 제가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힘이다. 아하.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없는 국민 따지고 있는데 네. 저는 구체적으로 예. 충청도의, 충청도의 힘. 예. 알겠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네. 자, 최상병,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숨진 최상병 소속부대 여단장이 상관인 임성근 1사단장한테 수색 중단을 여러 번 건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는데요. 이 얘기는 잠깐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쪽에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상황이 애매해. 관련이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뭐 알잖아. 자, 이게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네. 여단장이죠. 여단장이 이제 사단장 밑에 제병 지휘관인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수속 중단하자라고 사단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 계속하라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명령 한 적도 없고 의견을 물어와서 답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이 발언하고 임 전 사단장 발언 입장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예, 이 상황은 네. 이날 그 통화가 이루어진 날 18일 날 비가 많이 와서 네, 54단 육군 병력이 다 철수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남는 거예요, 해병대만.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을 구하겠죠. 그런데 여기 통화 내용 외에도 진술서라든가 대대장 진술을 보면 네,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서 아하, 좀 해병대답게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상부 지시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네, 그 해병대가 육군하고는 다르다. 아하. 이런 경쟁 심리가 더 발동이 된 거예요. 아하. 육군은 가더라도 우리 해병이 갈 수 있냐? 그렇죠. 있어요, 저기. 예. 이것도 해병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대장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단장하고의 통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비슷하네요. 예, 결국은 그 오히려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결자라는 네. 그런 어떤 그 공명심에 더 기울어졌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는 철수를 건의한 겁니다. 네. 그러나 계속 더 동기부여를 강하게 하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로도 보여지고 제가 제일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뭐냐면 부분입니까? 사실 사단장이 말입니다. 네. 이때 수중 수색을 이제 바둑판식으로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9일 날 아니 무슨 군화 신어라 장화 신어라 이런 짓까지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대대장들은 장화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전투화를 신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기 사단에서 장화 신으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은 진실 공방이 있어요. 네. 그러나 분명히 전투화로 신겠다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이 장화는 이 부들부들해서 그러니까요. 미끄러지니까 이것도 지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데 아니 무슨 저기 대부대를 지휘하는 사단장이 그래 신발 신는 것까지 통제합니까? 이러면은 군대의 자율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실은 이제 뭐 군의 전문가시지만 네.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여단, 사단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 있다면 그 지휘관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위임이 돼 있는 아니 거잖아요. 현장에서 판단하면 되지. 사실은 예?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중대장, 대대장이 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병사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네. 예, 이걸 이제 임무형 지휘라고 목표만 제시하고 방법은 창의적으로 알아서 현장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 이런 것까지 통제당했다는 게 대대장과 병사들의 진술이고 다 사단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철수도 못하고
급기야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아니 이러면 군대 망한 겁니다. 이거 이미 망한 거고 재난 참사가 일어날 수 네. 있는 일이 차곡차곡 쌓인 건데 여기 여단장 주장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PD 수첩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인권센터가 공개한 그 병사의 진술도 그렇고 네. 경북경찰청의 대대장 진술도 그렇고 모든 부대원이 사단장이 들들 볶아서 네.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단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지시한 적 없다.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해병, 재상병 특검법이 된다면 뭐 조사가 돼야 되고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 예. 이 의제로 이 특검법, 특히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됩니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영수회담에 네. 무슨 의제를 올려라 올리지 마라 뭐 조율을 한다는데 그럼 영수회담은 이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영수회담은 옛날 저 권위주의 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있었던 거고 네. 그때 제가 기억날 때 이민호 민주당 총재가 전두환 앞에 가가지고 뭐 시원하게 떠들던 거 맞아요. 그거 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아니 뭘 저 이틀 막 영수회담 하자는 얘기다. 그러면 의제에 안 나온 거 최상병 얘기를 하면 또 입 막고 저기 야당 대표를 들고 나갈 겁니까? 사실을 들어서? 예. 아니 무슨 의제 조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 그거는 어떤 그 특정 사건이 있어서 하는 영수회담. 옛날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아하, 배제했을 때 5당 대표 회담이 열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 주제로 하고 브리핑은 뭘 하고 합의문을 어떻게 만들자 다 조율해서 와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총선 후에 민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왜 의제 조율이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 영수회담을 앞둔 이 시기에 정부 여당이 온통 최상병 특검 불가론으로 진영을 짜서 네. 이건 뭐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방탄노년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년당입니까? 방탄장년단, 네. 방탄노년단을 만들어서 예. 지금 국민의힘이 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어떤 방탄부대로 전락해버렸지 네. 이게 어떤 집권당의 그 수구위와 공론을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네. 다 지시로 움직여요. 그 말씀이거든요.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 대행인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정말 최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 이 시점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이 부분,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제 와글와글했습니다. 네. 진짜 오늘까지도. 근데 그 이종섭 대사를 임명해서 네. 또 귀국시킬 때까지도 딴소리만 하다가 네. 결국은 거기서 이제 수세로 돌아서 어떤 그 참패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는 건데 네. 아직도 그걸 좀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 평가를 받아보려면 평가를 뭐 해보면은 여론조사에 네. 다 나오고 어떤 평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론조사 또 저 총선 이미 거듭되는 반복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건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고 이건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은 오히려 국민의 그 요구에 정말 그 밀려서 네. 했던 거고 이런 면에서는 뭐 저기 국민을 평가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게 자기가 국민을 평가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심지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언론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민심이 확인된 근거는 없다. 네. 이런 말까지 언론에 그대로 제가 요거 인용부 넣어서 지금 드리는 네. 거예요. 네. 개인 의견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당직자가? 예, 국민의힘? 당직자로 네.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걸 네. 말씀드릴게요. 총선이 끝나고 안철수, 조경태 등 일부 의원들이 네. 최상병 특검에 찬성 발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발언이 확 약화돼서 일전에 그게 그냥 품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낮췄고 네. 조경태 의원은 아예 번복해버렸어요. 그게 공개적으로는 언론에 안 나갔는데 네. 자기가 특검 찬성한 건 오해라는 겁니다. 며칠 오해다? 만에 오해다? 네. 17일 날 그 태도가 나왔어요. 16일 날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네. 17일부터는 그 소신파들 다 없어졌어. 아니 전에 분명히 특검 찬성한다고 한 게 4명이었거든요. 네. 하나 둘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총선 민심의 뼈아픈 반성은 5일만 한다. 5일만 예, 했다. 12일부터 예. 17일까지 네. 예, 5일간 반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5일 후에는 어떻게 된다? 총선 전후로 되돌아간다. 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땅으로 해야 된다. 5일 천하당. 예? 예. 예. 그 이제 영수회담이 제대로 진행은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2차 실무회담도 지금 뭔가 무산이 됐거든요. 예.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될 반은 것이다. 벌써 무산된 거나 다름없고 아하. 설령 한다 한들 예. 물론 만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네. 한다 한들 이제는 입틀막 영수회담이 돼버리고 또 그것을 돌파하려는 야당하고 부딪혀서 굉장히 불편한 모양새만 만들지 네. 민생과 국민을 위한 뭔가 좀 생산적이고 좀 뭐랄까 전향적인 대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해졌다. 그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최초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에 네.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달라진 분위기다. 바뀌었다고 보시는 또 거군요. 바뀐 거예요.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때 전화는 국민 그 갤럽 여론의 대통령 지지율이 23% 나온 걸 보고서 네. 그날 갑자기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 사이에 3% 올랐거든. 네. 그건 뉴스토마토 조사예요. 예. 여기 조사입니다. 예. 네. 거긴 26%로. 26에서 29가 됐었어요. 예. 3% 올랐거든. 예. 그러니까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5일 반성, 그다음에 버티기, 거기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또 한 2, 3일? 아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23이나 26이나 29나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죠. 네. 추락을 멈췄다. 아, 그때 밑으로 가는 10%대까지 거를? 추락한다는 게 아하. 있는데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아. 이 판단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 중에 야 대통령이 너무 추락하면 이거 내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좀 국가가 그 통제 불능으로 아하,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있죠. 뭐 이런 분들이 예, 있어서 있습니다. 그나마 버텨준 거지.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대통령 지지율도 아니에요. 네. 제가 대구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 네. 대통령에 대해서 야,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웃잖아. 우리가 저기 지켜주지 않으면. 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지지율이 지금 23%란 말이에요. 아하. 예,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 지지라고 믿는 순간 네. 그거는 그냥 진흙탕 수렁에 빠져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건 진흙 수렁이지. 진흙수렁이다. 예. 뭐가 단단해?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아요. 아. 발이 푹푹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에도 연연할 정도로 정권이 지금 초라해졌고 또 그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집권 여당을 대통령과 그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조직으로 전락시켜서 네. 이제는 어떻게든 호위무사 방탄 노년단으로 당을 바꿨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정치적 이용하는 거 아니냐. 여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모든 정당은 정치적인 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인 활용이 누구 편에서 하느냐. 아하, 예.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은 없어요. 이건 정당에 대해서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독사는 독을 갖고 있고 물려고 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탓합니까? 예. 이를 정당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 총선 직후에 많은 국민들이 야당 쪽에 힘을 실어줬다는 뜻은 네. 야당이 정치를 더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심판하는 야당이 되라. 네. 이 뜻이 실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왜 정치적인 이용입니까? 아. 이용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이용이냐, 활용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거는 총선 민심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 제안도 했고 그제는 낙선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현역 의원들도 만나고 뭔가 좀 뭐 기자들 답변도 받았잖아요. 네. 이게 좀 전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일종의 보강공사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보강공사다. 예. 예. 지금번에 쓰나미를 한번 맞았는데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네.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대만에 큰 지진이 났지만 더 두려운 건 여진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면 이런 어떤 큰 파장이 느껴질 때 네. 일단은 그 다가올 여진에 대한 보강 공사 정도는 해놔야 될 거 아니냐. 아. 그 다가올 여진이 뭐냐? 특검 전국입니다. 특검 전국으로 21대가 남아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전히 어떤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한 그 진정성 있는 대화라기보다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 단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전달을 못했을 뿐이다.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를 재확인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지켜달라. 아마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유도 네.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비서실장 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저는 대통령실이 농성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요. 네. 야당과 국민의 그 거센 변화의 요구를 방파제처럼 막고 그 안에서 자기 편들 긁어 막아주고 네. 일종의 어떤 그 뭐 농성 결의대 농성장이에요 지금 용산이죠. 국민들의 그 뭐 눈과기로부터 방파제를 싸서 고립된 농성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요. 네. 정진석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에 또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그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뭐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가 내가 궁금해서 네.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네,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분을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같은 국방위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미르케이라든가 네.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도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한 번도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터지자 이게 뭐냐 하고 자기도 졸지에 당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권력을 대하는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만 촛불 시민이 광화문에 있자 그제서야 이정현 대표하고 네. 청와대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오신 분이야 이분은. 자기가 큰 짐을 질 뻔했거든. 아하. 그러니까 직언 안 하고 박 대통령이 내려놓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이에요. 덩치값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위기 관리 때 그 당이 네. 그 거의 뭐 이제 좌초되는 그 순간에 네. 정권이 좌초되는 순간에 나는 이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고 정진석. 예. 네. 그러면서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의 어떤 응급 조치를 해서라도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막자. 네. 이런 결심을 했던 그를 할 수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냐? 네. 그러면 2016년 정진석하고 지금 정진석은 다른 사람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같은 윤핵관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내쫓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분은 덩치값 하듯이 좀 그 목소리도 좋잖아. 술도 잘 먹고. 네. 그러듯이 자신 있게 권력자한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직업 못할 것이다.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망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그러면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러실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네. 그런데 또 반면에 당에 가서는 소리 버럭 잘 지른다고. 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이에요. 22대 이제 이런 데 가서 방탄국회 네. 이런 거 하고 원래 잘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내가 같이 담배도 피고 해가지고 예. 사람은 털털하고 좋고 스마트한데 권력 앞에선 스투피드. 권력 앞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스투피드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인선도금 잘 안 됐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되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한 전 위원장
예,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뭐 오찬을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음. 본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기류를 아하. 눈치챘다는 것이고 또 그러던 와중에 그 오찬이 비대위원들하고 대통령 오찬이 그 무산된 이후에도 네. 홍준표 시장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거는 언론에는 보도를 안 하던데 저기 4시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 부부 동반으로 만났어요. 어이? 우리 보도는 4시간 정도 얘기했다는 건데 부부 동반했다고요? 그 자리에 참석자가 4명이에요. 아. 여사- 김건희 여사하고 와. 홍준표 와. 시장 여사. 오. 이거는 좋겠네요. 대구 쪽에서 다 취재한 거예요. 오. 홍 시장이 대구로 가가지고 예. 그 지역 언론에 얘기를 했다고. 아하. 근데 아마 엠바고가 걸렸는지 예.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팩트는 네. 여사는 살아있다. 김건희 여사 살아있다. 예. 절대 죽지 않는다. 예. 이런 교훈을 새삼 확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한동훈은 더 저기 뭐랄까 배제된다. 한동훈은 그러면 뭐 당권 도전이라든지 정치 재개 쉽지 않은 겁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네. 이제 어그러지고 홍준표 시장이 그러고 대통령 만나고 네. 이랬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당권 도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본인의 염치가 있어야죠. 물론 아직까지 뭐 당권 주자 중에 선호도 1위로는 맞더라고요. 네. 그러나 여론조사 나오면 상으로. 이거는 예. 이제 파국이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한동훈의 그 관계를 오이디푸스 저기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범하는 만나면 비극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예. 만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건 비극적 그 만남이고 아하. 저기 뭐 질문에도 있지만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이건 어린 왕자와 여우의 관계예요. 그게 뭐죠? 사막에서 만나잖아. 어린 왕자 안 읽어보셨나? 맞죠. 거기서 만나죠. 여우랑 만났는데 그게 뭐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리워하되 네. 근데 여기는 나중에는 헤어져요. 저쪽은 증오하되 만나. 네. 이 차이가 오이디푸스와 어린 왕자의 아, 차이라는 예, 예. 거예요. 내 얘기는. 색다른 얘기긴 한데 뭐 개인적 의견이시니까. 개인적 의견이. 예, 예, 그게 다르다. 네. 그리워하고 아름답되 각자 따로 가야 되는 관계와 네. 증오하고 분노하되 떠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게 오이디푸스와 어린 왕자의 차이다. 그게 바로 이 정치권에서 제가 보는 하나의 이미지라는 거죠. 네. 야,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뭐 지금 보도는 나이 연대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나경원, 이철규. 난 또 나이 그래 연세춘추 뭐 이런 건 줄 알았네. 나이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본인들은 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이고, 누군가 여론을 한번 떠보려고 흘린 또 하나의 그 기획물이고 이것도 비선 라인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역시 당사자들이 저렇게 강하게 보이나는 걸 네. 보면 하루도 못 간뉴스다. 그리고서 우선은 나경원 입장에서 보면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그야말로 조금 뭐랄까 본인한테는 트라우마이자 수치입니다. 사실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 첫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최악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자기 혼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서러움에 이준석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린 거 아니에요? 당대표 경선할 때? 네. 그분의 정서야. 그때 누가 나서냐? 내 혼자 싸웠지. 그리고 나 정말 밀리는 수세 국면에서 당을 맡았던 네. 사람이다. 자긴 충성심 다 보였더니 이제는 당대표 하지 말래.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참패 뒤의 선거고 대통령 그렇죠. 주시율 최저니까 네. 그때 원내대표 할 때를 안 떠올릴 수가 없어. 여야는 바뀌었지만 예. 들었고 안 입고 온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출마가 의심스럽고 출마 안할 이거는 수 윤 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당을 갖다가 무슨 방탄노년단으로 만들겠다는데 네. 내가 그 앞에 쓰라는 얘기 아닌가? 아하. 그 일렬에 전에 받은 수모도 내가 괘씸해서 치가 떨리는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네.
그런데도 이제 저기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무슨 꼬북 노릇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치라는 건 그래요. 마음은 이러는데 자꾸 누가 와서 잊어버릴만 하면 옆구리 쑤시면서 예. 이번에 하셔야지 그러면은 대부분 하긴 싫은데 이러다가 목하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오래되면 하는 겁니까? 지금은 아닌데 거기에다 이철규 의원하고 연대하라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데 아하. 아니 나경원 의원 생각에 내가 누구하고 연대하고 손잡아야 대표될 그런 초라한 그렇죠. 정치인이야 내가 예. 일단 자존심 상하고 저 정치 경력으로 보면 이철규 자기가 원님 앞에서 나발부는 사람이지. 그렇죠. 아니 경륜으로 보나는 그래다. 아니 그 연대해가지고 손해나 내가 보지 뭔 덕을 내가 보겠냐. 이게 본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 없어요 이러는데 문제는 자꾸 누가 옆에 와서 뭐, 바람 넣으면 이렇게 할 수도 찌르면은 있다.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네. 정치인은 고민 중이라는 말로 기울게 돼 있다 이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요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 위성정당 지금 흡수 절차를 지금 거대 양당 두 당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기형적인 선거제도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5.18 광장에서 선거 전에 했던 얘기가 이 비례정당 창당하는 거 법으로 못 막게 돼서 네. 죄송하다고 본인이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과를 하셨으면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 되고 막아야죠. 이 위성정당이라는 건 희대의 괴물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에도 또 만들어져서 그래도 뭐 소수당이 일부 그래서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고 일부 혜택을 본 건 사실이고 네. 특히 그 최대 수혜자는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 12석이죠. 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절반의 정치 개혁은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원래 선거법의 취지는 이런 게 아니고 선거법의 연동형은 지역구 후보를 냈는데 당선이 많이 안 됐을 때 정당 지지율하고 갭이 많아져서 그걸 비례로 보전해 준다. 예. 그런데 지역구 출마자를 아예 안 내는 당이 네. 진보당은 한석 그것도 후보 단일화로 냈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지역구 후보를 안 냈는데. 그러면 정당이 뭡니까? 예. 지역구에 가서 스킨십을 하고 정강 정책을 하고 TV 토론에 참여하면 나를 알리라는 게 이게 선거의 본질이고 그렇죠. 그것이 안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지지율만큼 보잖아요. 이게 연동형인데 그렇죠. 연동형이죠. 요즘 연동형은 야 우리 비례만 먹자. 이러면 연동형의 정반대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국혁신당에도 내 조언을 했는데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상징적으로라도 권역별 한 석씩이라도 지역 내라. 출마자를 내라. 근데 그거 안 내고 나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게 갈 유세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선거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플랜카드도 못 걸어. 예. 그래서 이거는 심판 여론으로 이렇게 해서 조국혁신당이 됐지만 원래 정당의 정상 궤도에서는 이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의상이라도 지역구 후보자는 한두 석이라도 내라. 이런 조언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선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하면 이제 남은 컵의 물의 반컵 네. 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예. 이 연동형의 취지를 향해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뭐 국고보조금 문제까지 포함해서는 비판적 성찰을 하자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